이렇게 해서 이제 본을 다 떠 두었는데요. 이번 작업은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도안의 그림의 색깔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물감을 물에 개어서 약간의 농도를 지금 맞춰 두었어요. 이 물감의 농도가 미나 그리기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이 너무 많으면 한지가 번져 나가요. 물론 악교 반수를 해서 악교를 한지에 도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번짐은 없어요. 하지만 물이 너무 과하게 많으면 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붓에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감의 농도도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의 물을 타야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유의 농도 정도면 됩니다. 우유, 그 다음에 요구르트, 떠먹는 요구르트, 그건 가장 강한 거고요. 그 사이에 또 요구르트가 있잖아요. 그 떠먹는 요구르트와 우유를 약간 섞어 놓은 그런 요구르트, 그게 뭐가 있을까? 그런 요구르트 농도 정도가 중간 농도입니다. 자, 약간의 우유 농도, 그 다음에 마시는 요구르트, 그 다음에 떠먹는 요구르트, 이 세 개의 타입으로 물감의 농도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용할 물감의 농도는 우유 정도의 농도로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이 도안의 색깔은 지금 6개의 색깔로 사용할 건데요. 먼저 주색깔, 주황, 그 다음에 지분, 노랑, 그 다음에 갈색, 그 다음에 청록색, 그 다음에 인디고, 블루입니다. 이 6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란의 색깔이 2가지입니다. 1번 주황 색깔인데요. 이 주황 색깔, 이 주 색깔로 다홍이죠. 주 색깔이 주황이 아니고요. 이 주 다홍 색깔을 가지고 이거와 이 꽃을 그려 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가 2개로 올라가 있어요. 이쪽에 한 그루, 이쪽에 한 그루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래쪽은 분홍 지분의 색깔을 가지고 할 것이고, 위쪽은 주홍의 색깔을 가지고 채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유 농도 정도보다 약간 조금 더 농도 있게, 우유보다 조금 더 빡빡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붓에 물을 쓸어 내려 주세요. 이렇게 먼저 갭니다. 개고 나서 붓을 팔레트 벽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머금고 있는 이 물을 쓸어낸 다음에 티슈나 이쪽으로 살짝, 너무 많을 경우에 살짝 이 끝을 빼지 말고 위쪽에서 물을 약간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칠하는데요. 첫 번째 칠할 때는 그 꽃잎 하나하나 낱개로 칠하지 않고 이 전체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먼저 처음에 베이스는 이렇게 전체의 덩어리로 생각해서 잎을 나누지 않습니다. 꽃잎을 나누지 않고 천천히 차례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칠해 나오면 됩니다. 붓 터치가 3번 이상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너무 터치를 많이 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진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칠하는 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칠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색깔을 진하기를 같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곳에 터치를 너무 여러 번 가면 물이 퍼져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이 밖으로, 형태 밖으로 번져 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3번 안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도가 짙기가 다 동일하게 칠해졌어요. 다음 꽃을 칠색해 보겠습니다. 이 꽃도 일단 꽃잎 낱개로 칠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보고 칠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아웃라인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그렇게 하면 이 아웃라인이 말라버리게 되면 이거를 그 아웃라인이 돋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면으로 이렇게 칠해 나가면 됩니다. 너무 느리게 칠하지 마시고 약간 속도감 있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식으로 여기 물이 많이 모이게 되었을 때는 약간 그 큰 붓을 이용해서, 가장 큰 붓을 발인 붓으로 쓰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 흐트러 버리면 됩니다. 큰 붓으로. 미나 붓 타입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릴 건데요. 미나에는 발인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나의 어떤 특별한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발인 붓을 이용해서 물감을 이 색깔을 펴나가는 그런 테크닉인데, 일종의 이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서 나가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나중에 이 꽃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하기를 맞춥니다. 여기가 조금 연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 위에 봉우리도 지금 같은 꽃인데 요것도 마저 형태와 낱개로 칠하지 않고 이 형태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칠해 둡니다. 자, 이게 1차 채색이고요. 그 다음 꽃은 이제 분홍색입니다. 이 분홍색은 여기에 2번 색깔입니다. 분홍색은 약간의 그 브라운 색깔, 갈색 계열을 조금 섞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너무 분홍색이 눈이 부셔서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자의 그 갈색을 대자로 하는데, 이 갈색을 한 번 정도 떠서, 이렇게 한 번 정도 떠서 이쪽에서 옮겨서 이렇게 섞어서 분홍색에 갈색을 섞어줍니다. 그러면 분홍에 너무 그 튀는 그 부분을 갈색이 약간 눌러줍니다. 그리고 붓을 쓸어내려서 붓에 머금는 물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자, 이 꽃은 처음부터 미나의 그 테크닉인 발임을 쓰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발임을 할 때 위의 꽃은 한 덩어리로 표현했지만 아래의 꽃은 한 잎 한 잎, 꽃잎 한 잎 한 잎 완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꽃의 안쪽을 먼저 색을, 꽃잎이 이렇게 생겼다면 요 안쪽은 진하게 이렇게 칠해줍니다. 어디까지를 칠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요거는 그리는 사람의 마음인데요. 저는 꽃의 반보다 약간 못 미치게 색을 칠할 겁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게 이제 발인붓인데, 요거는 지금 오리지널로 쓰는 발인붓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붓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붓인데요. 발인붓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약간 좀 제일 큰 붓으로 발인붓을 쓰면 됩니다. 10호 정도의 붓인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지금 붓 중에서 가장 큰 10호짜리 이 붓으로 발인붓을 쓰면 됩니다. 채색은 6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넓은 붓으로 이렇게 해서 이 경계에서 칠한 이 경계에서 약간의 색을 끌고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쭉. 그리고 발인붓의 끝에 색이 묻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주 티슈나 걸레에다가 붓의 끝을 닦아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또 끌어올려 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흰색이 나오도록 이렇게 끝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문지르면 종이가 일어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너무 힘있게 강도를 주면 지금 종이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른 것을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꽃잎보다는 약간 한 칸, 두 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꽃잎을 칠해 나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너무 따닥따닥 붙여서 하면 서로 번지기 때문에 건너편 꽃잎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 굴리세요. 라운딩 앤 라운딩.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반 정도 끌고 올라가다가 발인붓을 한번 닦아주고 다시 여기서 물을 가지고 위에 끝까지 꽃잎의 끝까지 올라가 주세요. 멈춰버리면 경계가 생기겠죠. 물 번짐이 올라가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올라가세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첫 번째 꽃잎이 아까 약간 지금 덜 말랐거든요. 덜 말랐을 때 가장 아랫부분을 한 번 더 채색을 해서 물 번짐을 약간 해주시면 더 꽃잎이 두드러지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꽃잎을 하겠어요. 세 번째 꽃잎은 여기 지금 작은 게 몰려 있는데요. 작은 꽃잎도 아래 하단 부분만, 요거는 한 개 한 개 하는 것보다 같이 해도 돼요. 워낙 작아서 조금만 색을 칠하고 발림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라인보다는 조금 더 면을 생각해서 아래 하단 부분은 조금 더 색깔이 진하면 더 예뻐요. 그리고 이 꽃잎은 여기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 발인붓으로, 이때는 워낙 칸이 좁기 때문에 발인붓에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번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끝만 이렇게 살짝 굴려주세요. 그리고 끌고 올라가세요. 한지로. 네,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발인붓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닦아주고 한 번 더 끝까지 이렇게 발림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작은 꽃잎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꽃잎 아직 덜 말랐어요. 그래서 아래 하단에 약간 진하게 물감을 한 번 더 먹여줍니다. 여기도 한 번 더. 지금은 발림 필요 없겠죠. 물이 지절로 끌고 올라가줍니다. 붓끝으로 아이고 여기 번져 들어갔네요. 요거는 좀 말려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급했나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쪽 건너편을 오겠어요. 요렇게 해서 요 꽃잎은 요까지 해서 조금 더 넓게 갈게요. 그 다음에 발림을 하겠어요. 이렇게. 네. 발인붓에 물이 많아서는 안 돼요. 발인붓은 약간 물이 거의 없을 듯한 정도로 그냥 젖어 있는 상태면 됩니다. 물을 머금고 있거나 하면 안 돼요. 많이 머금고 있으면 발림하면서 많이 번져 나가 버리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꽃잎, 그리고 여기 경계에서 라운딩
round and round, and then 번져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발인붓을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깨끗한 상태로 다시 끝까지 한번 끌고 올라가 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쪽 건너편 윗꽃잎을 겠습니다. 이 채색 붓에 채색을 할 때 아까 해두었던 그 꽃잎들이 아직 덜 말랐어요. 그럴 때 밑 하단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단 부분에서는 물감을 약간 진하게 넣어줘 가면서 발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끌고 올라가줘요. 이렇게. 그 다음 이쪽 건너편 네, 이렇게 해서 라운딩 라운드 경계선에서 라운드를 이렇게 붓을 굴리면서 경계선에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또 올라가서 곱게 끌고 올라갑니다. 이럴 때는 바른 붓을 한번 닦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쪽 이렇게 해서 그럴 때 이제 발인 붓은 항상 그 끝을 이렇게 좀 모아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붓이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거나 이러면 발음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붓 끝이 항상 샤프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모아서 그래서 발음을 들어가시면 좀 더 쉽게 발음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문지르거나 하면 종이가 일어나거나 또 물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발림을 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조금 안 말른 데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아까 해두었던 데인데 아래쪽 하단에 색을 조금 더 넣어요. 발림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조금 더 넣어줘. 이렇게 작은 꽃잎들도 아래 하단 부분에 지금 물이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많은 터치를 하지 마시고 살짝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너무 붓질을 많이 해서 종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빠진 꽃잎이 이거 있죠. 그 다음 여기 요 꽃잎은 뒤쪽에 있는 꽃잎이라서 위까지 이렇게 좀 색을 칠해주면 좋겠네요. 요렇게 한 요 정도까지는 색을 넣어서 경계에서 이렇게 살살살 굴리면서 발인 붓을 한번 닦았어요. 그리고 새 붓으로 또 끌고 올라갑니다. 분홍색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끝까지 꽃잎 끝까지 다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굴려주고, 네, 바른붓을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네, 이렇게 해서 요 꽃잎을 자, 다 칠해 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이 꽃잎이랑 이 꽃잎은 그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자, 첫 번째 깐 이 꽃잎은 이제 거의 말라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이 봉우리도 지금 아랫부분처럼 해보겠어요. 조금 더 가까이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요정도 꽃잎에 반 못 미치게 색을 칠한 다음 바린 붓으로 굴려주세요. 경계선쯤에서 살살 굴려서 끌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다시 바린 붓을 좀 닦은 다음 새 붓으로 또 여기에서 경계에서 또 끌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약간 살짝 굴리면서요.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자, 한 개가 완성이 되었네요. 그 다음 옆에 꽃잎. 이 색이 지금 옆에 꽃잎이랑 같은 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옆 칸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바림을 경계에서 가볍게 굴려줘요. 이렇게. 그 다음 붓을 닦은 다음 또 경계에서 다시 끌고 올라갑니다. 이런 식의. 자, 됐죠? 그 다음 밑꽃잎은 여기서 이렇게 안쪽에서 지금 조금 안 말라서 번져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 하단 지금 조금 덜 말랐는데 약간 덜 말랐을 때 아랫부분의 하단에 물감을 이렇게 한번 몇 번 찍어줍니다. 살짝.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물을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굳이 바림을 안 해도. 예, 이런 식으로. 혹시 너무 경계가 너무 뚜렷하면 그때는 바림 붓으로 살짝만 굴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깊이감이 더 납니다. 자, 요까지 두 개의 꽃을 칠해 보았어요. 자, 이제 첫 번째 꽃이 이렇게 여기에 보면 지금 말랐어요. 이렇게 항상 손으로 만져보고 말랐으면 이제 두 번째 채색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 꽃이 마르기 전에 바위를 해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꽃이 약간 덜 말랐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잎을 칠하면 또 스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위가 약간 꽃잎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위를 지금 칠하고 잎을 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위는 여기에 6번 색깔 블루 짙은 이걸 수감 색깔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란 색깔로 조금, 요 바위는 우유 농도보다 조금 더 짙게 하는 게 좋아요. 마시는 요구르트보다는 약간 묽게, 우유보다는 약간 짙게, 그 정도 농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앞에 나온 바위부터 먼저 할 건데요. 바위선은 약간 거칠고 약간 두껍게 칠해줘도 돼요. 붓을 약간만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선이 나오죠. 일정한 선보다는 약간 리드미컬하게 뭐 약간 굵었다가 이렇게 여기 끝에서는 약간 살짝 이렇게 날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요 정도만 칠하면 지금 두 번 정도, 한 번 더 할게요. 요렇게 칠해놓고 지금 바위 면이 요렇게 하나, 둘, 셋,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한 개의 라인이 요렇게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요렇게 나와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여기서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이렇게 지금 덩어리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색깔을 일단 칸칸이 하겠어요. 분해를 해서. 자, 첫 번째 여기 나눠진 이 부분은 내가 굵게 했고, 여기를 발인붓을 약간 물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발인붓 이렇게 해서 밑으로 발임을 해서 이렇게 끌어내려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또 그 다음 칸은 여기서 약간 굴려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위에 칸엔 채색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칠하고, 그 다음에 발임을 이 경계 부분에서 약간 라운딩 이렇게 해서 길게 끌고 내려가 주세요. 자연스럽게 그냥 끌고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바위가 너무 하얗면 안 되니까 하얀 부분을 그냥 색으로 다 이렇게 이까지 거의 아래쪽까지 색으로 끌고 내려가시면 돼요. 근데 너무 짧게 칠해놓으면 이 색을 가지고 끌고 내려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위 색깔을 먼저 좀 이 하단까지는 좀 많이 칠해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연해지고, 이 벽면 쪽 이 하단까지 여기까지는 쭉 끝까지 끌고 내려오세요. 끝에 가서는 거의 흰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 바위의 블루 색깔이 약간 있을 듯 말 듯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세요. 조금 면이 커서 채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시도를 해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칸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저랑 똑같이 하려고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바위의 색깔을 칠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앞부분 바위인데 저는 이 정도까지 색을 칠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발임이 남아 있는데 요거는 발임붓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끌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미쳐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위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바위도 이렇게 해서 먼저 요까지 바위는 라인을 이렇게 그려놓고 면을 이렇게 채워 나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이쪽은 좀 짙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터치를 해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새 바위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위쪽이 조금 말랐다 싶으면 위쪽의 바위 이쪽도 같이 해 나가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너무 바위 전체를 또 다 칠해버리면 보기 싫을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끌고 내려가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쪽 이런 식으로. 여기는 라인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길게 발임을 해 나갑니다.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하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부분이 조금 선으로만 보여서 이쪽을 조금 더 풀어주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림을 한 번 더 합니다. 이때 바위에 물이 너무 많아서 바위 밖으로 막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림붓에 물을 너무 많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바위가 점점 커지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 바위까지는 일단 다 칠해 봤는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바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바위는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칠하고 요 정도만 칠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 색깔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 바위가 주 바위예요. 이 바위가 앞쪽에 있는 바위예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색깔이 조금 연하게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감도 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 다음 뒤에 바위는 조금 멀리 있는 바위로 하기 때문에 더 연하게 해서 붓을 티슈에 좀 닦아주고 조금 연하게 색을 칠하겠습니다. 뒤쪽의 바위는 약간 앞쪽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연하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디테일하지도 않고 색도 그렇게 강하지 않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이 정도로 농도를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서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이 정도 농도를 해서 바림붓으로 이 경계선이 없어야 되거든요. 바위가. 그래서 칠해놓고 너무 오래 있으면 말라버리기 때문에 바림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칠하고 바로 경계선 안 나오게 바로 이렇게 해주세요. 벌써 말렸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자, 뒤에 바위는 조금 제가 연하게 갔어요. 네, 이렇게 하면 바위 채색은 끝났어요. 자, 이제 이 정도 해놓고 이파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크게 전체로 보여드리겠어요. 자, 이제 잎을 할 건데 꽃이 지금 바짝 말랐네요. 자, 이파리는 5번 색깔 녹청 색깔로 할 건데요. 지금 녹청 5번 색깔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파리는 한 우유 농도 정도, 우유 농도보다는 조금 진하네요. 약간 우유보다는 조금 더 짙게 물을 타서 이렇게 붓을 쓸어내리고 이렇게 붓을 쓸어내리고 붓에 머금고 있는 물을 빼줍니다. 붓에 물이 너무 많이 머금고 있으면 채색을 했을 때 번져 나가거나 물이 뭉쳐갖고 한 곳에 진해지게 돼요. 그래서 붓에 물을 반드시 빼주세요. 그런 다음 이파리는 바림 없이 처음에는 바림 없이 그냥 칠합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붓에 터치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혹시 하다가 보면 어떤 곳은 진하고 어떤 곳은 연한데, 좀 전에 이것처럼 여긴 진하고 여긴 연해. 그러면 약간 바린 붓으로 약간 펴줘도 됩니다. 이때 조의할 거는 바린 붓의 물의 양입니다. 거의 물기가 없는 약간의 마른 듯한 붓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칠해 나가면 됩니다. 모든 잎은 다 이런 방법으로 칠해 나가면 됩니다.